운전은 성인 ADHD의 다양한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이미 진단을 받고 ADHD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특히 퇴근길 운전이나 야간, 장거리 운전에서 ADHD 특성이 강하게 나오곤 하죠. 그 이유는 ADHD의 집중력 저하 증상은 지루하고 반복되는 상황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두뇌에 도파민을 추가로 공급시켜주지만 지루함이나 반복은 그런 추가 도파민이 없기 때문에 집중력 저하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또 이미 ADHD 진단을 받고 아침에 약을 복용하더라도 가장 지속시간이 긴 콘서타가 1012시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침 8시에 약을 복용하면 퇴근할 때쯤이 되면 집중력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출근할 때보다는 퇴근할 때 운전이 더 힘들다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퇴근길이나 야간, 장거리 운전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ADHD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할 때 느껴지는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이 떨어진 분들이 책을 볼 때 책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식으로 행동을 바꾸시듯이 ADHD 환자분들 역시 행동 변화가 같이 생기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운전 중 잦은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성인 ADHD 대부분이 행동이 많은 타입이 아닌 집중력 저하 형태이지만 운전 시에는 집중력이 저하되는 형태의 ADHD도 행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오디오 조작이 작거나 등 계속해서 변화를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루함이 극복되고 조금은 더 나은 상태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운전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또 흔한 변화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집중력 문제는 대부분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감정은 감정 자체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울하지 말자, 불안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먹더라도 감정은 조절되지 않죠. 보통 감정은 생각을 붙여서 조절합니다. 지금 우울하지만 퇴근하면 취미활동을 할 수 있으니 힘내자 이런 식으로 우울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집중력에 필요한 도파민이 계속 소진이 되고 있기에 운전을 하지 않을 상태와 비교하면 감정 조절이 더 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본인이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을 하게 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제법 있는 현상입니다. 운전 중 집중력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지루한 운전은 견디기 힘들지만 20분 크루즈 컨트롤 10분.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견디기 수월합니다. 자율주행이 법적으로는 아직 불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진 시기이기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서 도파민 소모량을 줄이고 10분간 짧은 집중을 하여 내가 하는 운전의 질을 높이면 집중력 문제를 조절하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전방을 주시하며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은 멈춰야만 하겠죠. 두 번째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행동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의지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들기에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둬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 운전에 도움이 되는 짧은 목표 설정입니다. ADHD 특성상 긴 시간이 필요한 목표보다는 짧은 시간의 결과가 나오는 목표 설정이 더 도움이 됩니다. 1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을 공부하고 쉬었다가 다시 30분을 공부하는 것이 결과는 동일하더라도 부담이 덜한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운전에 도움이 되는 짧은 목표 설정은 10분 동안 최고속도 이하로 주행하기 또는 10분 동안 2차선으로 달리기 등이 있고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내 차 주변에 있는 차량 색상 외우기 등이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는 주행은 언제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주변 차량 색상 외우기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도 집중력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또는 갑자기 야간 장거리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야간 시간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ADHD약 소량을 조정해서 추가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 ADHD 약물 복용은 불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불면은 결국 다음날 집중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운전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댓글에 표현해 주시면 집중력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게요.